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해야지 저를 믿고 이 강의를 끝까지 들으실 수 있겠죠. 저는 자영업 마케팅 관련 베스트셀러를 쓴 저자입니다. 제가 쓴 책은 출간 당시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에서 모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심지어 짐 로저스가 출간한 책보다 더 많이 팔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는 내용은 믿고 신뢰하셔도 됩니다. 매출을 올리는 방법은 단 세 가지뿐. 매출을 올리는 방법은 세 가지뿐입니다. 이 범주를 벗어나는 방법은 없습니다. 첫 번째, 고객 수를 늘린다. 노출을 통해서 신규 고객을 만든다는 거죠. 두 번째는 평균 구매 금액을 늘린다. 이거는 객단가를 늘린다는 얘기고, 세 번째, 구매 횟수를 늘린다는 거는 단골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대명제를 바탕으로 강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객 수를 늘린다. 요거를 1단계로 하고 신규 고객을 만드는 게 제일 먼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방문한 고객에게 이제 객단가를 높게 팔아서 매출을 올리고, 자, 3단계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제 자주 우리 가게를 방문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 단골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2강 자동으로 매출을 올리는 구조 만들기. 1단계가 고객 수를 늘린다. 이 신규 고객을 만든다고 했죠. 자, 우리가 신규 고객을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큰 틀에서 보면은 돈을 들여서 하는 방법이 있고, 이 돈을 안 들여서 하는 방법이 있죠. 돈을 들여서 하는 거는 제가 광고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돈을 안 들여서 하는 거는 그냥 무료 콘텐츠를 발행하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자, 광고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광고는 어떤 것이 있나요? 뭐 TV 광고, 뭐 라디오 광고, 신문 광고 이런 게 있죠. 사실상 온라인에서 돈 없이 돈 버는 방법이 요즘 유행하기 있기 때문에 광고가 되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가게와 상품과 서비스를 가장 빠르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광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비용만 넉넉하게 있다면, 자금이 넉넉하게 있다면 TV 광고 때리면 끝이죠. 근데 우리는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고 그렇게 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TV 광고나 이런 걸 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광고만큼 효과가 좋은 게 없습니다. 가장 빠르게 가게와 상품과 서비스를 알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좋은 광고를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그 비용을 감당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소액으로 지평할 수 있는 광고가 뭐가 있느냐? 자, 페이스북 광고가 있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광고가 있습니다. 요 두 개는 같은 회사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네이버 광고가 있고, 네이버 광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카카오톡 광고도 있고, 구글 광고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광고들이 있습니다. 물론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광고들도 있잖아요. 오프라인에서는 뭐 전단지, 현수막 이런 것도 다 광고죠. 그 다음에 지역 정보지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이제 무료 콘텐츠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그런 페이스북에다가 우리가 어떤 사진과 글을 써서 홍보를 할 수가 있고, 인스타그램에 사진과 해시태그를 넣어서 홍보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가장 사람들이 많이 접하는 블로그죠, 블로그. 온라인 마케팅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블로그가 있는데, 블로그에다 사진하고 글을 써서 가게와 상품을 홍보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상 블로그는 이제 굉장히 어렵잖아요. 왜냐면 블로그 가장 어려운 이유는 블로그를 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소위 그 블로거들이라고 하죠. 그냥 돈 없이 돈 벌려고 하는 그 블로거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장사하기도 바쁜데 어쩌다 한 번씩 블로그를 해서 하루 종일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블로그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블로그가 온라인 마케팅의 기본입니다. 블로그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제가 간단한 방법을 앞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다음은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이 네이버 카페예요. 보통 자영업자들은 지역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네이버 카페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하고 있는 사업 부소지 그 지역에 네이버에서 그 카페를 한번 맘카페를 검색해 보세요. 어떤 데 지역이든지 대표 맘카페가 있습니다. 큰 데는 수십만씩 있고 최소한 몇만 명씩은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를 사장님들이 좀 무서워하시는 게 일부 강성 그 아주머니들한테
이제 역풍을 맞을까봐 여기를 이제 두려워서 이쪽을 이제 손을 안 대고 계시죠. 하지만 여기가 상권으로 따지면은 진짜 명동이랑 같은 데예요. 노다지인데 여기를 포기하고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네이버 카페를 아, 이용하셔서 가게와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카카오톡 채널이 있어요. 카카오톡 채널은 뭐냐면 카카오톡 채널은 단골을 만들려고 쓰는 거예요. 카카오톡 채널은 아주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좋은 그런 플랫폼입니다. 자, 요것도 뒤에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요즘 가장 핫하다는 유튜브가 있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상당히 저희가 활용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촬영하고 편집하고 한 7, 8분짜리, 7, 8분짜리 영상을 하나 만드는데 이거를 한 10시간 이상은 걸려요. 그러니까 물론 그냥 뭐 퀄리티를 아주 없이 그냥 막 하면은 금방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는 해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퀄리티로 이걸 만들면은 10시간 이상 걸리는 거예요. 어디서 이제 좋다는 얘기를 듣고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지만 이거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진짜 제가 볼 땐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좋겠지만 이거는 지속성이 조금 약해요. 인간의 의지가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습니다. 계속 그냥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설명은 유튜브에 대해서는 오늘 강의에서는 설명은 없습니다. 자, 그럼 이 돈 들여서 하는 광고랑 무료로 하는 콘텐츠를 발행해서 그 만든 트래픽을 어디다 꽂아야 되느냐? 그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다 꽂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가 자영업하는 우리들에게 온라인 간판이나 홈페이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기서 트래픽의 개념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트래픽은 온라인에서 데이터의 양을 말하는 건데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어떤 글이나 사진을 발행했을 때 그 컨텐츠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지느냐, 조회수가 얼마나 나왔느냐, 클릭이 얼마나 됐느냐 이런 걸 트래픽이라고 합니다. 1단계에서는 평균 구매 금액을 늘린다. 평균 구매 금액을 늘린다는 거는 광고를 통해서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료 콘텐츠를 통해서 방문을 하는 고객들이 이제 방문을 할 텐데 그러면 그때 바로 그냥 그 콘텐츠를 보고 방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방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거는 이제 충동 구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의심 없이 그냥 이제 여기 괜찮은 데인가 보다. 그리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죠. 물건도 이제 그걸 보면은 이제 바로 구매하시는 분이 있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검증을 하잖아요. 검증. 여기가 진짜 맛집인가? 이게 진짜 좋은 상품인가? 하고 검증을 하잖아요. 그 검증 단계에 통과가 돼야 여기 괜찮은 데가 맞구나 해야지 방문하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검증을 통해서 방문을 하든 충동 구매를 하던 그렇게 고객이 방문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객단가를 높일 수가 있을까요? 추천 메뉴, 세트 메뉴, 패키지 메뉴, 상품 같은 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객단가를 높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요 빨간색으로 이게 추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추천은 뭘까요? 우리 어떤 이제 지인들한테 여기 좋다, 여기 진짜 여기 괜찮은 데다, 여기 진짜 맛집이다, 뭐 이렇게 말로 추천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로 설명하면 사진 찍는다는 거를 추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진 찍으면은 그걸 혼자 간직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딘가 이거를 공유를 하죠.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 공유한다든지 인스타그램에 공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요즘에 이제 카카오톡 단톡방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 단톡방에다가 이제 난 이런 데도 알고 있다 이렇게 공유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친구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공유를 하는 건 왜 그럴까요? 여기에 내가 이 세상에 이제 살아있다는 걸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헛헛한 세상에 그냥 왔다 가는 걸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으면 혼자 고이 간직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어디든 인터넷에 이제 공유를 하죠. 그러면 고객한테 사진 찍을 거리만 제공한다면, 네, 그렇죠. 상품과 서비스가 널리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천을 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고객 DB를 수집해야 되는 거예요. 고객 DB를 수집하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전화번호로 고객 데이터를 수집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거는 고객 입장에서나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수집해서 그걸 장기간 보관하고 있어도 안 되는 거죠. 네. 이제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친구 추가를 만들면 이거는 진짜 뭐 전화번호나 이런 것보다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그 정보를 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고객이 친구 추가를만 해줘서 저희는 그쪽에다가 이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그런 연결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직접적으로 고객 DB를 수집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약한 DB를 수집하는 방법 중에 뭐가 있을까요? 네, SNS 팔로워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인스타를 팔로워 해달라고 하든지 하면은 인스타를 고객이 팔로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발행하는 콘텐츠를 사진을 그 고객이 계속 받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받아보면서 이제 우리 가게를 다시 방문하게 할 수도 있고 다시 우리 물건을 구매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2단계에서 객단가를 높여서 매출을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추천을 하게 만들고 고객 DB를 수집하는 거죠. 실제로 이 2단계에서는 고객이 직접 방문해서 이제 우리 가게에 체류하는 시간까지 2단계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할 일이 진짜 많죠. 하지만 이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각 단계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우리가 매출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단편적인 지식으로는 절대 매출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3단계. 3단계는 구매 횟수를 늘린다는 거죠. 구매 횟수를 늘린다는 거는 이제 단골을 만든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2단계에서 우리가 기초 작업을 해놨죠.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 추가로 고객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자, 고객을 다시 방문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제안을 통해서 이제 다시 방문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제안을 하려면 이제 메시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로 메시지를 발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이런 거를 할인하고 있다, 아니면 이런 신제품이 나왔다, 우리가 뭐 신선한 재료가 들어왔다, 뭐 지금 점심 이거 어떠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보낼 수가 있잖아요. 제안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고객을 매장으로 끌어들이면 고객이 아, 다시 거기서 이제 추천 메뉴, 세트 메뉴, 패키지 제품을 팔아서 다시 객단가를 높여서 매출을 높이는 겁니다. 자, SNS 콘텐츠를 발행하는 것도 이제 고객의 재방문을 만들 수가 있죠. 그때 이 2단계에서 SNS 팔로워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팔로워한 고객은 이제 우리가 발행하는 콘텐츠를 계속 받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이 그림을 한 개로 합쳐 볼게요. 자, 합치면은 이렇게 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자,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각각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매출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자동 판매 흐름도라고 명명했는데 이 흐름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매출을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을 다 드렸는데 여기서 이 화살표를 좀 잠깐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게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로 트래픽을 꽂아서 그 다음에 여기 방문을 하잖아요. 2단계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요 빨간 거로 돼 있는데 이제 여기서 고객들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고 했죠. 고객들의 추천을 받는 거는 사진을 찍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리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리뷰를 해서 리뷰가 다시 스마트 플레이스에 쌓이게 되면 우리가 검증 단계에서 더 확실하게 고객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리뷰는 또 이제 뭐 블로그 리뷰가 될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에 이제 어떤 리뷰가 또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보면은 다시 여기 3단계에서 끝에서 제안 메시지를 보내서 다시 고객을 방문하게 만들고 그러면 그 고객이 혼자 오지만은 않을 거잖아요. 또 다시 다른 고객을 끌고 오면 거기서 수집이 안 된 그 DB가 또 있을 거잖아요. 다른 고객이. 그러면 그 DB를 또 수집하고 다시 또 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방문하고 이런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자, 물론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는 여기 오프라인 경로도 있죠. 오프라인 경로는 뭘까요? 그냥 입소문이죠, 입소문. 그냥 우리 뭐 거기가 괜찮대더라 이렇게 입소문 하는 게 있고 아니면 현수막이 있을 수가 있고 전단지가 있을 수가 있고 뭐 지역 정보지가 있죠. 그런 오프라인 경로를 통해서도 이제 방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 처음에 보시면은 이 흐름도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신 분이 없기 때문에. 자, 하지만 이걸 자꾸 보시면은 자꾸 보셔서 이 머릿속에다 이거를 그 완벽하게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고객한테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가게와 상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노출시킬 것인가. 그럼 노출해서 방문한 고객에게는 내가 취해야 될 행동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사진 찍게 만들고 고객 DB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객단가를 높이는 방법. 그 다음에 그럼 그때 2단계에서 수집한 그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럼 그게 3단계죠. 3단계에서는 또 다시 방문을 만들어서 또 다시 2단계로 넘어가는 이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매출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 10억 매출 만들기를 잠깐 소개를 할게요. 공식 채널은 이제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자영업 10억 매출 만들기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카페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 카카오톡 채널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자영업 10억 매출 만들기를 카카오톡에서 검색하신 다음에 친구 추가를 하시고 자, 오늘 강의 내용이나 이런 것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채팅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해서 찾기가 힘드신다는 분들은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그걸 타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